안녕하십니까.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세론과 그리고 최재형 대안론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진영의 대세가 된 것은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역할이 컸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비전 이런 것들로 인해 평가받지 아니하고 그 시대와 그 시대 상황에 저항하면서 그야말로 땀과 눈물과 피를 뿌린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역사적 사회 분위기와 맞닿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대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핍박을 일부 받았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 주변과 관련된 아주 온갖 부정부패, 이것을 저는 18게이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게이트와 관련된 그 어떤 수사를 한 적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수사와 그리고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금지 사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추미애 장관이 하여튼 할 수 있는 수사 방해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검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서부터 밑에 있는 사람까지 그 누가 검찰의 수사에 조근조근 순응했을까요? 아무도 검찰 수사에 순응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만일 검찰 수사가 있다면 설령 조금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순순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심이고 순리죠.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진실을, 즉 죄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에게 기소 독점권을 주었고 또 대한민국 하늘 아래 가장 권력이 센 집단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거 심재륜 검사장이나 또는 김가경 검찰총장 등 대통령의 자식들을 구속한 이런 전직 검찰 순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윤석열보다 뛰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심장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검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심계륜 중수부장이나 김가경 검찰총장이 왜 대통령 후보로 오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만일 두 대통령의 자식들을 구속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두 사람은 구속하라고 처음서부터 순순히 응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검찰을 방해했을까요?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가 두 전직 대통령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탈원전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또 김학용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물러났을까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모종의 그 타협 내지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주군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그런 소위 집행자의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차기 미래를 걸머질 후보자 중에 제1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2번으로 평가되는 여권의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행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한반도 땅에 북한과 어떻게 손을 잡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지경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1, 2번의 지도자의 위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까요? 문재인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즉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두 사람에게 이 미래를 맡겨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세론으로 인정하고 만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낙마하면 그 대안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레이스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준비 중인 모든 사람들의 그 준비 상태를 평가해서 너는 주력마, 너는 태항마, 너는 준비마 이런 형태로 역할 분담을 해놓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옛날에 여권에서 과거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재 전 의원이 경합했을 때 그때 대세로는 이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대안론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었을까요? 그런데 내중에 대안론이 대세론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대안론도 아니고 대세론도 아니죠. 지금 벌써 야권에서 이상한 그 프레임을 씌웠는지 대세론과 대안론을 마구잡이로 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세론도 아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안론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금 정말 추락의 절벽에 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인지, 차악이 아니라 최선의 지도자는 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최악의 여권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야권이 차악의 지도자를 내세운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성장의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분배 구조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제3국으로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유엔에서 엊그저께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그런 핑계를 삼지 못하도록 한 점이 있겠죠. 당연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도 남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에 이재명 또는 윤석열 이 두 가지 선택만 존재한다면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씨는 참 우리 청년들을 자기 자식이라면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애따 너희들 주머니에 10만 원 기본소득 꽂아주겠다. 애따 자기 부모들이나 자기도 평생 살아보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즉 기본주택이나 살아라. 이따위 얘기나 하는 사람을 여권의 지도자라고 또 생각하고 지지율이 44% 나온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또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평생 한량처럼 검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말 서민 아니라 빈민, 그리고 65세 이상의 절반이 빈민층에 속하는데, 이 빈민들의 처절한 아픔이나 또 일자리 없는 140여만 명의 청년들의 암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이제부터 걱정하고 있는 사람과, 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그렇게 한가한가요? 대한민국의 현재 처지가 이재명과 윤석열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너무나 평안합니다. 애따 아무나 해라. 그래,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해라. 뭐 그런 심정인가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처럼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설 그런 한가한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리커창조차도 8대 신산업, 7대 과학기술로 앞으로 10년 동안 칼을 갈아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겠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나 얘기하고 또 문재인과 타협할 국이나 하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민족은 이제 갈 때까지 가야 정신 차리고 다시 도약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락하면 남들도 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히 삼류국가로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윤석열이 과연 대한민국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바람직한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인가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번철은 두 사람 모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장의 힘 9번철입니다. 감사합니다.